하라. 자, 오늘 부도지 3장, 4장을 설명을 합니다. 부도지는 신라의 충신이셨던 박재상 선생께서 외국에 가서 선국하기 직전인 AD 419년 이전에 쓰여진 책으로 보여집니다. 징심록 상중하교, 상교오지, 중교오지, 하교오지 중에 상교 제1지가 부도지입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어떻게 이 지상에 정착하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를 세부적이고 간략하게, 세부적이면서도 간략하게 서술한 족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우주의 탄생의 원리와 인간의 탄생의 원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제가 아직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구궁지역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분에 의해서 제가 자료가 입수가 된 것입니다. 형태는 이렇고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신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수련하시는 분들은 이거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하단전에 이 배꼽입니다. 배꼽에 중궁이 있는데 저것이 북극성이라고 봤어요. 저 북극성이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바로 자미원 북극 5성 천추별에 계신 마고 30님의 을을 받아서 그 30님이 주신 불씨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이 불씨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 하단전에 이거를 대뭉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럭비궁처럼 우주의 기원이 똑같이 내 몸의 소우주가 운행을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내 몸 하단전에 똑같이 구궁의 럭비궁처럼 23.5도가 기울어져서 왼쪽으로 자전하는 기의 실체가 원형 형태로 있다고 봤어요. 지금 여기도 청구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지구도 23.5도가 기울어져 들어가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두 칠성이 우주를 운행시키는 이 실체도 23.5도가 기울어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우리 하단전에도 똑같은 우주의 기운이 돌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중궁에는 가슴에 태극 쾌오리가 치면서 하단전과 상단전을 조율이 있다고 봤는데 그 경계선이 몸으로 따지면은 가슴으로 올라가는 횡격막이고 횡격막과 배뭉치고 상단전은 우리 성벌요 올때요 쏙 들어가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정수리 태어날 때 빛이 나가는 거. 그래서 요 우리 몸을 세 가지 종류로 봤는데 이 명칭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지, 배. 그러니까 우리가 배아지가 아프다. 용어가 다 다릅니다. 배는 배라고도 했고 배아지라고 했고 가슴은 애악이라고 해서 아기시라고 했고 머리는 머리라고 해서 아가라고 했어요. 머리산이나 만이산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바로 이 하단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빛, 불씨, 마고 삼신께서 평생 먹고 살 불씨를 줬어요. 마치 핵융합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듯이 다른 것을 취하지 않아도
먹고 살 것을 이미 태어날 때 주어졌는데 우리가 천성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다른 생명을 취하고 살고 있다. 이게 지금 인간의 변이된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무슨 얘기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빛, 불씨만 먹고 사는 신과 다른 생명을 취해서 살고 음식을 먹고 사는 인간. 그래서 나에게는 짐승과 인간과 신, 이 세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나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한 이 주체가 시기심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시기심을 버리면 내 속의 신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 하단전에 있는 이 본체에 다가갈 수 있다. 지금은 이 불씨의 주인이 난지를 모르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배아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슴은 상하를 조절하는 중간 역할, 즉 교통로인데 감정이 조절되지 못하면 몸에 이상이 오고 욕은 위, 머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정은 가운데 가슴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모든 욕망의 근원은 희노애락이 아닌 시기심에서 나오니 이 시기심을 버려야 된다. 상하가 조율이 된다. 자, 머리는 아가, 머리, 말이라고 하는데 우주의 원점과 원기가 결합되는 장소이고 나의 인간다운 상, 모습이 이루어지는 집으로 우주적인 명, 원점을 생산하고 힘을 생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머리를 별 모양으로 길쭉하게 만들어 놓고 편도를 만들었어요. 왜? 하늘의 빛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이 모습을 우리 인간의 몸에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람의 몸을 세 가지 틀이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운행체계라고 생각을 했다. 여기서 옷 좀 벗을게요. 첫째 틀은 배로서 그것이 힘의 근원이라 읽어졌고 벨이라고 하는 물질 덩어리로 이루어졌으면 아지라고 하는 빈물질적인 주체가 그것을 다스린다고 봤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늘의 우주의 원점, 북극성의 오중궁에 우주적인 힘이 내 몸에도 들어와 있고 땅에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직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 아이들의 태항아리를 땅에 묻을 때 아지씨 태라고 적었던 것도 배의 주체가 아지라고 보았던 것이다. 요즘 또 너는 벨도 없니라는 말을 흔히 쓰면서도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요 아지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서 을이라는 개념으로 명쾌하게 설명이 되니까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궁도에서. 둘째 틀은 가슴으로서 힘의 변환처를 여겼다. 하단전에서 올라오는 벨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를 그 기운을 변환시켜서 머리로 전달하는 역할. 애라는 물질 덩어리로 이루어졌고 악이라는 주체가 애를 관장한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애가 타는가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어린아이를 악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힘을 변화시켜주는 주체다. 셋째 틀은 머리로서 힘의 집행체제라 이랬다. 머리는 말이다. 라는 물질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아가라는 빈물질적인 주체가 그것을 관장한다고 보았다. 고대인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아가, 아기, 아지를 모두 어린아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배를 문지르며 우리 아지, 가슴을 어루만질 때는 우리 아기, 머리를 쓰다듬을 때는 우리 아가로 불렀다. 그게 뭐냐? 종합을 하면 힘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은 머리, 말이, 아가, 상단전. 힘의 근원, 하단전에서 그 불씨를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베벨아지라고 했고 가슴의 힘의 변환을 통해서 가슴이 그것을 머리로 전달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조절자, 이것을 애아기, 중단전이다. 사람의 몸은 세 가지 틀이 사교작용하는 운행체계다.
이것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우주를 좌측으로 하루에 한 번씩 운행시키는 힘의 실체인 것과 똑같은 그 시스템에 우리 몸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틀이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때 건강하다고 보았으며 그렇지 못할 때 탈이 났다고 얘기했는데 이 탈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봤다. 조식. 첫째, 머리와 배가 서로 교통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이를 모든 탈의 뿌리로 얘기했다. 아가와 아지가 서로 소통하지 못할 경우 내려오는 숨이 가슴에서 멈추고 올라가는 숨이 머리로 이어지지 않아 숨쉬는 길이가 짧아진다. 이 대표적인 증상이 상사병입니다. 상사병. 가슴이 딱 막고 있으면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못해. 마음에서 병이 나요. 중간자리 칼이죠. 그러므로 숨기를 길게 하기 위해 덜숨을 깊게 하고 날숨을 천천히 높게 올려줌으로써 아래와 위를 잘 교통하게 하려고 애썼던 바 이것을 조식, 숨부르기라고 한다. 이 조식법은 일제시대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이 태어나면 가르쳤습니다. 숨부르기입니다. 숨부르기. 그게 일제시대 때 싹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돈 주고 던져놓고 호흡을 배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이 태어나면 무릎에 앉아놓고 가리킨 게 바로 이 조식법이었어요. 조심. 둘째, 머리의 기운보다 배의 기운이 약할 경우, 즉 힘을 집행하는 기운보다 그 근원인 배의 기운이 허약한 것을 탈이라고 봤다. 생산되는 에너지는 작은데 여기서는 더 쓰려고 하면 저것도 또한 탈이 나죠. 이럴 경우 기운과 체온이 항상성이 없어지므로 이를 막기 위해 머리로 말미암은 힘의 헛된 집행을 줄이려고 항상 애를 썼는데 이를 조심 곧 마음 고르기라고 한다. 호흡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셋째는 사람의 몸은 다른 사물과 연결되어 그것을 공기나 음식을 받아들여 그것을 내 기운으로 변환한 다음 다시 그만큼 내보내는 순환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순환에서 덜고남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사성을 잃어버리면 탈이라는 것을 읽었다. 그래서 먹는 것과 싸는 것을 배출하는 것을 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생활을 습관화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습생이라고 한다. 과하지 않아. 내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유지하는 것. 다른 생명을 취해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게 과하면 꼭 탈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조식과 조심, 습생은 모두 하나되며 어울립니다. 조식은 아래와 위에 하나되며 조심은 아래와 위에 어울리며 습생은 안과 밖에 어울립니다. 이 내용은 제가 교재에 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전체를 다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해서 하나씩 나눠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기를 하고 오늘은 구도지 3, 4장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한번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당연한 이런 하나됨과 어울림을 계속 얘기하면서 닦아야 할까? 우리 몸에서 어울림과 하나됨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탓이다. 미국에서 얘기하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맨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콜라에다가 햄버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맑은 정신이 있고 맑은 사설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흔들림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하여 결함을 갖고 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런 흔들림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체적인 삶의 방식을 찾게 해주는 완전함의 상징일 가능성이다. 인간에게는 흔들림을 일상으로 둔 삶의 방식이 있고 어울림과 하나됨을 일상으로 둔 삶의 방식이 있다. 하나는 죽임의 길이며 하나는 살림의 길이다. 또한 타락한 몸, 인간의 길이며 하나는 몸을 가진 선인의 길이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내 몸 안의 주인이 누구냐? 한 줄로 표현한다면 내 몸의 주인은 내 안에 하늘로 한없이 밝은 나의 참마. 부도지로 이야기하면 복본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되돌림.
나의 힘을 지팡하는 주체는 내 몸 가운데 머리에 있고 나의 힘을 돌려주는 주체는 배에 있으면서도 머리와 배가 서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갈라서 있다면 내 몸의 참주인은 제 집에 머무를 수가 없다. 하단전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원 에너지, 불씨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모르고 여기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 몸에 내가 통제를 하지 뭐 헛것이 들어와서 그걸 통제를 하고 있어서 내가 그걸 쓰지 못하니 자꾸 다른 데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 사람의 몸은 오장육부 등의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고 뼈는 이런 체계들을 받쳐주는 기둥과 석가래의 역할을 한다. 12주경을 부도제에서 설명할 때 바로 이 우리 몸의 탄생 원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근육과 살과 살갗은 뼈를 보호해주는 방패 노릇을 한다. 물론 이런 기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피 돌림과 경락은 이런 연결의 상적이다. 피 돌림은 심장에서 동력을 얻어 몸 구석구석을 연결시키고 경락의 동력을 제공하는 곳은 바로 단전이다. 단전은 상단, 중단, 하단 3개가 있는데 그중 하단전 배에서 근본적인 동력을 생산한다. 이거는 설명해서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동력 생산을 위해 하단전에는 9개의 집이 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궁이라고. 중간에 하나의 궤도를 타고 있던 중궁이라는 존재와 그 8개의 나머지 궁이 쌓여져 있으면서 럭비궁처럼 원형 형태로 북극성을 쳐다보면서 23.5도 우리 하단전에서 회전을 하고 똑같이 이것이 바로 구궁이며 우리 몸의 참된 집이며 내 몸의 참 주인이 머무른 곳이다. 집은 주인을 찾아오지 않는다. 주인이 집으로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면 객이 주인인 양 행세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우리의 몸이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만약 객이 일행악량 이게 모든 잡기의 총칭인데 그 사기 오제 본기에 보면은 치유를 도운 무리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비롯한 내 바깥에 흙것들이 판을 치고 집을 차지하고 있다면 집을 내주고 귀양살이를 하는 것 같다. 내가. 그래서 나의 본성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그것이 스스로 업장이라면 주인이 현재를 버리고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다. 만약 이렇다면 주인은 돌아가야 한다. 그게 후회. 후회는 과거의 잘못됨을 아는 순간 그것을 본래대로 되돌려 다시 하는 것을 후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회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갈라성과 패배의 땅을 박차고 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객이 집을 내놓으려 않는다면 무찌르고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가야 하고 또 스스로 업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모두 풀어내고 돌아가야 하고 나의 스스로의 내 몸은 하느님께서 북극성에 계신 마고 삼신께서 내게 맡기신 물건이니 그것은 바깥의 흙것들에게 내어줄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다. 이것의 주인은 오로지 한없이 밝은 나의 한 물건이요 참된 첫시인 나의 참마음이다. 북극성 마고 삼신이 주신 원전 불씨 그것을 못된 바깥들에게 내주고서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따를 수 없다. 그것이 하나됨과 어울리면 진정한 까닭이며 인간의 존엄한 까닭 또한 거기에 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구궁에서 얘기하는 나의 하단전의 그 실체는 뭐냐? 내 몸에 본래 에너지가 생성되는 그 구궁은 뭐냐? 구궁은 사람의 참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서 몸뚱이, 체의 힘을 기의 힘으로 바꾸어주고 기의 힘을 체의 힘으로 대바꾸어주는 것이며 또한 버려지는 만큼 얻고 얻는 만큼 버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옛날에 몸신자의 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모습입니까? 하단전에서 배에서 에너지가 돌고 있는 모습 형상을 하고 있죠.
이러한 구궁은 사람의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몸뚱이는 여러 개의 기관으로 이어져 있고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중심은 사람의 배꼽을 중심으로 한 배꼽뭉치다. 배꼽 아래 새치 아래 있는 게 아니고 하단전의 배 전체가 배뭉치 전체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주인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몸신자를 이렇게 썼다. 구궁은 바로 이 배꼽뭉치 안에 있는데 그렇다고 배를 해보였을 때 구궁을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뚱이처럼 물질이 아니라 빈물질인 내 안에 하늘빛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뒤에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는데 이거는 보이는 실체가 아닙니다.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9개의 집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궁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에서 총 9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중궁이다. 이 중궁을 중심으로 만든 나머지 8개 집이 고르게 배치되어 있다. 특히 중궁은 북극성처럼 제자리를 지키면서 다른 집들의 운행을 책임지는데 마치 북극성이 28수를 거느리는 것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들이 돌아가고 있듯이 8개의 집들도 중궁을 중심으로 공정궤도를 그리면서 서로 기운을 보내고 있다. 바로 이런 궤도의 운행에 의해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 요 하단전에 이러한 에너지가 돌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가 자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중궁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죽는다. 우리 하단전의 북극성 역할을 하는 이 오중궁은 인간이 죽어도 우주에 그 에너지가 살아요. 주변에 도와주고 있는 8개 궁은 사라지지만 나중에 불교로 얘기해서 내가 다시 환생을 한다든지 할 때 오중궁에 있는 과거와 미래의 현재가 내가 우주에 흩어져 있던 나의 8개의 기운들을 찾아서 다시 환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부도지의 복권사상입니다. 나머지 집들은 중국과 동시에 소멸이 된다. 중궁은 존재하고 즉 중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주적 실체로서 모든 존재의 본질이라 할 수 있으며 선조들은 이것을 을이라고 불렀다. 마고 삼신으로부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딱 잉태될 때 하늘에 나의 별이 생성될 그 시점에 바로 받은 영원한 나의 우주의 원점, 그것을 여기서는 구궁도에서는 중궁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을 중궁에는 죽음과 함께 소멸된 8개의 집에 머물러 집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도 한데 내 몸뚱이는 죽었지만 나에 대한 모든 정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을 중궁에 압축되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꿈속에서 생시처럼 뭘 봤는데 10년이 지나서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누굴까 꿈속에 본 그 사람. 이런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부도제의 복권 사상을 알게 되면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거든요.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을 때 이 압축된 8개의 집들을 되풀어서 물질과 결합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9개의 집이 하나로 압축되면 을이요, 하나가 9개의 집으로 되풀리면 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명 북극성 천초별에 계신 마고 삼신님의 을을 받아서 북두칠성의 알을 받아서 이 지구상으로 내려왔다고 믿어요. 그게 알과 알의 개념입니다. 우리 하단전에도 그 을과 알이 똑같이 우주와 같이 회전하고 있다. 을이란 모든 존재의 실체고 이것이 바로 참마음이며 일시무신 우주적 실체인 것이다.
이 을이 구궁으로 풀리면 알이 되는 것이며 내 몸 안에 하늘인 것이다. 이른바 불교에서 말하는 공, 도가에서 말하는 무나, 흐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실체는 을이요. 성격으로는 공무, 흐라고 할 수 있으며 위치로는 충이 되는 것이다. 을이란 모든 존재의 실체로서 참마음이며 죽지도 태어나지 않는 우주적 실체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참 사람이란 이 실체를 자신의 주체로 삼아 몸뚱이의 굴레를 넘어야 한다. 이 굴레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 조상들은 복본을 세약하고 끊임없는 닦음을 실천해 왔던 것이다. 이게 수정복본이에요. 이게 구궁 지역도입니다. 오중궁을 중심으로 중궁에 5가지의 궤도가 있어요. 이게 오행과 12주경의 얘기가 부도지에 나오는데 이 1번 감궁으로부터 이렇게 간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 순환 원리, 이게 구궁 지역도인데 이게 우리 몸에서 럭비공처럼 23.5도가 기울어져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기서 에너지가 생산된다는 얘기입니다. 마보대성에 있는 4명의 천인과 천녀, 그 다음에 12명의 인류 최초의 조상 삼천혈 얘기가 우리의 인체 구조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자, 이렇게 1번 궁에서 5번 중궁으로 가서 궤도를 탑니다. 그 다음에 2번 궁으로 나갔다가 다시 5중궁으로 들어왔다가, 이 기운의 흐름입니다. 3번 궁으로 나갔다가 3번 궁은 중궁으로 들어오고 4번 궁으로 빠졌다가 다시 5중궁으로 4번 궁에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6번 궁으로 나갔다가 6번 궁에서 5중궁으로 들어오고 7번 궁으로 나갔다가 7번 궁이 다시 중궁으로 들어왔다가 8번 궁으로 나가서 다시 중궁으로 들어왔다가 9번 궁으로 나가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기운이 생성되는 흐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도지에 나오는 우리를 있게 만드는 하단전의 마고대성으로 따지면 지유,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천부경 서교라 그래서 천부의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서 영해박시문 중에서 내려오던 고유한 수련서가 있습니다. 천부섭이라고 해서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 10장을 다 공개를 할 텐데, 시경사생 지축업 유상무상 바로죠. 먼저 주권과 삶의 기둥과 덜보를 찾아라. 모양 있는 것과 모양 없는 것이 모두 중에서 풀려나리라. 이 말뜻은 이 구궁도를 이해 못하면 절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호흡법의 시원의 원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천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궁의 배치는 하단전에 행경막이 있는 그 하단전에 색깔과 이런 형태를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요거는 제가 출력을 해서 다음에 드릴 테니까 그냥 오늘 설명만 하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배를 해부한다 이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기운 흐름입니다. 우주의 원청. 요렇게 기의 흐름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회전을 하면서 좌측으로 기운 줄기가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회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구궁의 기의 움직임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에 청기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혈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이 원리는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성이 돼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근본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구궁이 이렇게
하단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저 기온줄기가 강한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어머니들이 머리를 입으로 길게 만들었고 편도 거치형 두고 그 다음에 새끼 발톱이 이게 딱 두 가닥으로 다 갈라져 있는 이게 며느리 발톱 이게 쌍각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뼈가 있는 이 정수리에 청기를 더 잘 받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외가닥 또는 두 가닥으로 나는 변발 당기머리 댕기머리 그 다음에 삼신할머니가 마구할머니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고 엉덩이 때렸을 때 있던 삼신반전 이거 20대 초중반 되면 사라지죠. 그 다음에 이게 짐승의 형상이라고 해서 다른 생명을 취할 때 고통을 주지 마라 그래. 이거를 다 갈아버리거나 그냥 다 뽑아버렸어요. 짐승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발치 이게 동이민족의 5가지 특징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즘 해부학적으로는 눈 밑에 이렇게 구멍이 2개가 있고 이거 누르면 쏙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 정수리에 어디 갔구나. 정수리에 머리 정수리에 삼각형 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몸을 가진 요 정수리에 삼각형 뼈가 하나 더 있어요. 이런 7가지 특징을 가진 우리 민족이 수련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빠른 사람은 3일, 늦은 사람은 7일, 안 되면 21일. 일단 100일까지 가면 그건 좀 이게 잘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게 이 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온 사람은 1년에 내도 이게 우리의 수련 속도를 못 쫓아가요. 분명히 우리 몸은 실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또 40분이 가버렸네. 근데 어차피 이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부도지 강의를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분만 쉬었다가 부도지 오늘 3장만 강의를 해야 되겠네요. 질문하셔도 어차피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진짜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수련을 해보신 분들은 그냥 흡수가 빠를 거예요. 진짜로 빠르고. 네. 우리 조상들이 호흡법을 대기나무 가지고 있다는 건 조식법입니다. 네. 네. 그거를 한번 풀어줘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예. 이 나중에 일단 출력해 드릴 텐데. 그거 말고 앞단이 여보요? 그런가요? 그 방법론에 나온 게 있던데 그거 아니고 조식. 그거요. 조식법.